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느끼는 몇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냥 고만고만한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빌 브라이슨이 쓴 그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지구 역사가 45억 년인데요. 그걸 이제 지구 역사를 하루라고 친다면, 45억 년 하루라고 친다면, 인간이 이제 나타난 시점이 자정을 1분 17초 앞두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인간의 지금 역사라고 하는 건 1분 17초에 불과한데요. 이 중에서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 그 1분 17초 중에서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는 이제 꼴랑 뭐 몇 초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으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사실 뭐 0.001초? 예, 아주 잠시 찰나를 탁 스치듯 예, 살면서 지나가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건 이제 또 그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예, 우리 역사, 그러니까 한 인간의 역사가 뭐 그렇게 소홀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50이 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 예, 그리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말고 나 스스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예, 나는, 그 원인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늘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에서 시작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말에서 시작되지만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또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이 패이는 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한 대, 예,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말로써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들면서요. 최근에 가장 제가 그 주목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 스스로 침묵의 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술자리든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든 얘기를 하다가 상대가 이제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물어오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사실 대화라는 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살면서 느껴보니 상대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어쩌면 나에게 답을 구하는 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는 나에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답, 예,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제 의견을 들었을 때 상대는 기분이 나빠지고 그 기분 나쁜 마음에 또 저에게 다시, 예, 엉뚱한 상처가 돌아오고, 예, 화살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언젠가부터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든 내 가족이든 아니면 내 친구든 내 지인들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꾸 그냥 점점 그것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거죠. 그냥 꾹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러셨군요. 아, 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또 이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평화로워졌어요. 아, 상대방하고 나의 관계들도, 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었고, 예, 그리고 늘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됐고요. 여기서 행여나 내가 또 뭐 사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늘 더 좋은 마음에 사실 어떤 의견을 첨가하고 이런 것보다 침묵하는 힘들이 훨씬 더 필요하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거잖아요. 왜 나이를 먹을수록 지갑은 열고, 예, 그러니까 돈은 아끼지 말고, 예, 말은 철저히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말을 아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침묵하고 말을 아끼고, 예,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부분들이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술을 점점 안 마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한 40 정도까지는 사실 최근까지도 비슷하고요. 굉장히 많이 술을 마셨고 술을 좋아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게 35을 전후해서 좀 한번 줄어들고 40을 전후해서 줄어들고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잘 먹지 않는, 예, 완전 술꾼에서 술을 굉장히 멀리하는 그런 캐릭터로 변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앞서 말한 그냥 침묵하고 싶고, 예,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싶고, 또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 안 받는 것도 안 받는 거지만 누군가에게 또 상처 주는 것도 싫고, 예,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저한테 크게 자리하면서 술도 점점 좀 덜 먹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을 이렇게 먹다 보면, 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사람들이 어떤 대화에 있어서 한계라는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마냥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즘 핫한 주식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모여서 하는 가장 주된 얘기들은 또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각자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들만 주고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얘기고 결코 편할 수만 없는 이야기인데,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좋은 이야기보다는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 술자리라는 부분들이, 아니면 또 커피 한잔 하는 자리들이 긍정의 기운보다 부정의 기운들을 자꾸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의 에너지들이 나를 자꾸 함몰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요. 안 그래도 이제 올해 그 시국 자체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덜 만나는 김에 진짜 많이 덜 만나면서 이 과정을 나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니,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사실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조금 더 우울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참 고맙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 시간 속에서 참 배우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적절히 거리를 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는 걷는 데서 시작했어요. 많이 걷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매일매일 2시간씩 걷고 있거든요.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매일 저기 한강에 저기 잠실 선착장까지, 예, 걷고 있어요. 그래서 왕복으로 약 2시간, 좀 빨리 걸으면 1시간 반 정도를 매일매일 한 10km에서 15km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걷는 게 참 좋은 건, 내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이게 마음의 건강, 예, 마음이 너무 건강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차분해지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반성되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 왜 쓸데없이 화냈지? 아까 나 왜 그런 불필요한 말을 했지? 아까 나 왜 너무 급하게 굴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를 한 템포 느리게, 때로는 2템포 느리게, 3템포 느리게, 예, 이렇게 갔더니 저는 진짜 자신하건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아니면 뭐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나 스스로는 요즘 참 행복해, 참 좋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요. 예, 여기 이 침묵과 운동이 주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점검하게 되고, 예,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겨우 많이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50인생을 살면서 조금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큰 차이는 결국은 나를 얼마나 돌아보면서 사는가, 예, 나 스스로를 나는 과연 점검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 이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고, 나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면, 예, 자꾸 이렇게 샛길로 빠질 일도 잘 없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도 뭔가 좀 탄탄하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은 되돌아보고 고치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 보니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직진하고 돌진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 50쯤 되고 보니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성공? 예,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런 친구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기도 하고, 소위 뭐 전문직 분야에서 또 성공하시기도 하고, 뭐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뭐, 속된 말로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죠. 예, 자신감도 생기고, 나 잘났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게 맞죠. 그리고 잘난 것도 맞고요. 맞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다 보니, 예, 상대방에게, 자기 너무 지나치게 높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술을 먹은 게 아닌데, 내 삶에 취해서, 야, 너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해. 야, 심지어는 네 자식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어때야 돼. 네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요즘 왜 그 유키즈 언더블락 보면 이제 조언과 잔소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조언도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엔 잔소리의 차원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오지랖이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스스로 점점 생기는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늘 상대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 늘 상대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늘 상대는 나보다 더 지혜롭고 아는 것이 많다. 예, 이걸 기준해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조심해서 얘기하게 되고 내가 더 배우는 자세로 얘기하게 되고 예, 그러면 실제로 배울 것들도 많고 예, 그런데 반대로 내 자존감에 너무 취해서 야, 넌 이러면 안 돼. 넌 이래선 안 돼. 넌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이도저도 아닌 게 되지 않나. 예, 예. 그거는 너무 삶에 취한 게 아닌가. 예. 사실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인간이 사는 게 거기서 거기지.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느냐. 예. 그 차이의 문제인 거지. 나머지 차이는 뭐 얼마나 나겠어요? 돈을 많이 번들 그거 뭐 그 돈을 다 뭐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런 부분들만 좀 해도 참 즐거웠다, 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덜 하고 술도 덜 먹고 사람도 덜 만나고 그러면서 침묵하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이제 주의할 점들도 생겼죠.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제가 요즘 그래서 가끔 이제 제 아내한테 예전에 참 미안했었어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공격적으로 탁 쏠 때가 있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을 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아마 예전에는 내 마음이 좀 가난하기도 하고 내가 여유도 없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돌아보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좀 속된 말인데요. 이런 거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평생 그리고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누구나 다 지랄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사는 거죠. 지랄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난 이런 걸 믿는데요. 밖에서 너무 지나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예? 예. 야,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정말 너무 잘하셔. 예? 우리 엄마 밖에만 나가면 뭐 천재가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왜 밖에만 나가면 저렇게 잘할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집에 와서 잘 못하죠. 예, 잘 못해요. 예. 뭐 거의 99%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잘하는 경우는 참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사실 또 집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살짝 건조하기도 하고 밖에서는 오히려 좀 까칠한 그 냉정한 측면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다 같이 그 총량의 법칙을 맞춰서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에 내가 끝까지 같이 갈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닌가. 예, 내 가족이고 내 가족한테 얼마나 더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더 잘하고 또 서로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무조건 밖에 나가서 잘 참아내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침묵의 힘은 믿되 적절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밖에서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집 안에서는 좀 아닌 게 있더라도 좀 침묵하고 기다려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침묵의 힘을 믿을 수 있었던 그래서 때로는 일단 한번 참자, 2번 참자, 3번 참자. 그래서 나중엔 참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던 걸 제일 크게 배운 건 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얘기 안 해요. 그냥 참아요. 예, 그냥 두고 보는 거죠. 예, 혼자 느낄 날이 오겠지. 그래서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들 녀석이 스스로 알아가고, 배우고, 예, 이러면서 고쳐지는 것들을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안 될 때, 예, 그게, 1달이고, 2달이고, 뭐, 6개월이고 지켜보고, 그래도 아닐 때 아주 가볍게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과 나의 관계도 지금까지도,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늘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근데 이런 관계의 힘들이 내가 내 친구와 내 지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 신뢰하는 힘이 있어야 하고, 서로 침묵해주는 힘이 있어야 하고, 예, 침묵하려면 상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사실은 뭐 말이 되나, 예,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이런 영상을 가급적이 찍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다르게. 예. 그냥 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또는 내 후배나 뭐 이런 친구한테 얘기해 주듯이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 나눈다 생각하고 얘기를 이렇게 차 한잔하는 기분으로 오늘 얘기를 이끌어 봤습니다. 결국은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덜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하루하루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고, 예,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렸던 말씀들, 같이 나눴던 얘기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뭐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또 다른 이야기들로, 예,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